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의 철학에 대한 얘기죠. 예. 먼저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지금 핵심이 수업 쪽에 있으니까 배움의 공동체 수업은 말이죠. 수업에 어떤 매뉴얼이 없어요. 우리가 수업 무슨 수업은 어떤 수업 어떤 틀이나 모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형 틀이 없어요. 수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만약에 수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틀 속의 수업에 맞춰가지고 수업하다 본다면은 그것은 가르침 중심의 수업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보고 배움의 공동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하나 알려주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가지고 교사하고 학생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교사가 순간순간 올바른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즉흥적인 대응을 하면서 창조적으로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제 말이. 네. 그때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때 기준점이 누구냐면은 아이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의 반응이라든가 아이들의 생각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그 배움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개의 수업을 한다고 한다면 100개 수업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의 공동체 이 철학을 모르면은 수업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입니다. 그러면 배움의 공동체 철학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말이죠. 네? 수업을 종전에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합니다.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다가 쭉 의자를 놓고 누구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누구를 쳐다봤어요? 수업 관찰할 때. 저를 쳐다봤잖아요. 수업은 선생님을 쳐다봤잖아요. 뭐 가지고? 체크리스트 하나씩 가지고. 체크하면서 누구만 쳐다봤냐면 선생님만 쳐다봤어요. 여기 수업은 선생님만 봤어요.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수업을 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배움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의 배움을 보아야 하는데 아이들의 배움은 하나도 안 보고 누구만 쳐다봤어요? 선생님, 뭘 보기 위해서 쳐다봤어요? 잘 가르치는가, 못 가르치는가, 그걸 봤잖아요.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밑바닥에 깔린 이 전제는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잘 가르치면은 잘 배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만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또 마나부가 그 많은 수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할지라도 수업을 시작할 때 애들이 교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 아이들이 3분의 1 정도의 애들이 벌써 수업 시작할 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뒤에서 장난하는 학생들, 잠자는 학생들, 몰래 딴짓하는 학생들, 선생님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 선생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학생들, 이런 애들까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이미 아이들이 3분의 1 이상이 수업에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한 반절 정도 진행되니까는 어느 정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 반 이상 애들이 수업에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끝날 무렵까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냐? 3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고민해가지고 나온 것이 배움의 공동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또 마나부가 그런 현상을 보고 이거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수업을 참여하는 수업을 뭐 만들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에요. 1번이 뭐냐면 모두가 수업에 다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서도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해주자. 그거예요. 그게 배움의 공동체 수업 철학이에요. 선생님, 어때요? 너무나도 좋지요? 지금 아마 모두를 수업에 참여시키면서도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의 철학이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읽을 때 웃기고 있네 그랬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사또마나부가 무엇을 찾아냈냐면 이걸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 간에 말이죠. 이렇게 서로 배우는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는 아이들 간에 서로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주니까는 교사가 가르치는 힘이 하나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힘이 5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힘 하나하고 아이들 간에 배우는 관계를 만들어 놨을 때 나오는 5개의 힘을 합치면은 모두가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뭐냐? 협동적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 협동적 배움이라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 그 속에 배움의 공동체 기본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협동적 배움에서 협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협동적 배움에서 협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수업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을 4명이 모여놓고 하라고 하면 애들이 협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않죠. 그렇잖아요. 이 마이크 드는데 이걸 둘이 들으려고 하진 않잖아요. 왜? 가벼우니까. 근데 이 책상을 들으려면 자연히 뭐가 일어나요? 협동이 일어나잖아요. 왜? 무거우니까. 그처럼 과제 수준이 좀 높아야 아이들이 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적용을 하냐면은 점프 과제라는 거, 그 사람이 말을 표현하는 그대로 하면 점프 과제라는 것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 점프 과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배움의 공동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선생님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하실 때 아이들이 모두 내 수업에 참여하는가? 그것 하나 하고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프 과제를 넣는가? 그것 하고 또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서로 배우는 관계가 만들어지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 3가지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돼요. 그게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 뭘 생각하면 돼요? 답이 철학을 생각하면 돼요. 철학 아까 3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배움 중심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 철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수업을 볼 때도 그 3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수업을 분석할 때도 이 3가지의 철학을 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아까 제가 수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수업을 볼 때도 애들이 수업에 다 참여하는가 그걸 보여야겠고 질 높은 배움을 보장시키기 위해서 점프 과제가 들어가는가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로 배우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 3가지만 생각하면서 수업하면 돼요. 뭐 형식이야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기본 원리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